7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무에 시달리던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측은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도 지난주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고인이 생전에 일했던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를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925동 건물 여학생 기숙사, 건물 2층 침침해 보이는 방.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지난달 26일 밤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휴게실입니다. 별말 없이 힘들고 많이 지쳐 보였다. 계속 멍해 있었다는 게 동료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일단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멍해 있었고 엄청 지쳐 보였다. 이게 특징적인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11시 48분경에 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살아생전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날 밤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방에서 이 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 전화를 받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사망한 청소 노동자가 근무했던 기숙사 건물 입구입니다. 4층짜리 건물에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숨진 청소 노동자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물론 기숙사 및 화장실 청소까지 혼자 도맡아서 업무를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숙사 인근 쓰레기 수거장을 가보니 커다란 마대자루에 담긴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근무했던 여학생 기숙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씨는 4층에서 1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1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를 기숙사에서 이곳 쓰레기장까지 일일이 다 직접 들어 옮겨야 했습니다. 계단도 계단인데 기숙사에서 수거장까지 거리도 100m가량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한 것도 업무량을 크게 늘려 이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은 지 오래된 기숙사 건물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별 티가 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어지러우면 금방 태가 나는 것도 이 씨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 주변 청소 노동자들의 말입니다. 이거는 지자체들에서 100리터는 노동자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100리터 대형 봉투를 쓰고 있고 이분이 일하셨던 925동은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티가 안 나, 청소한 티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산더미같이 쌓인 폐지 정리 등의 업무도 모두 숨진 이 씨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엔 말 그대로 쥐어짜듯 하루하루 쓰레기와 사투를 벌여왔다는 것이 숨진 이 씨 남편의 말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서 제 동료들에게도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 아내가 이 학교의 어떤 관리 형태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학교는 서울대에서는 2년 전인 2019년 8월에도 한 청소노동자가 302동 제2공학관 한평남지탄 지하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도 휴게실에 창문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엄청난 노동 강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2년 뒤 서울대는 같은 죽음을 또 맞은 겁니다. 우리는 관학사에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던 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다. 죽음을 딛고 공부할 순 없다. 더는 한 사람의 노동자도 떠나보낼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서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여기저기 선명한 서울대 교정. 이 씨의 일터였던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 쓰레기 수거장엔 주인 잃은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쓸쓸히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의 사망.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대우를 해준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유족들은 배 팀장의 이런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숨진 이모 씨의 남편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녀 입시를 앞둔 가정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서울대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와 남편 A 씨에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씨는 청소노동자로 A 씨는 규장각 기계설비원으로 서울대에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일을 하는 걸 보람과 자부로 여겼던 A 씨에게 지난달 26일 서울대는 악몽의 장소가 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함께 출근한 아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겁니다. 밤 10시가 되도록 이제 안 온다고 이제 막내 딸한테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112에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을 시작을 했죠. 저는 그날 밤에도 이제 바로 여기 규장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에 이제 경찰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근무하는 925동 미화 휴게실에서 운명하셨다고.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 6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배모 안전관리팀장의 팀 운영 방식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관악사에 어떤 관리자가 군인 출신 관리자가 왔는데 군대처럼 관리를 하려고 한다. 제가 근무하는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힘들겠다라는 얘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청소 노동자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청소 노동자 회의라는 것을 열어 복장을 지적하는가 하면 볼펜이나 수첩을 가져오지 않으면 감점을 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청소와 별 무관한 관악학생 생활관을 영어나 한문으로 쓰게 하는 시험을 보게 하곤 누가 몇 점을 맞았다고 공개하는가 하면 밥 먹는 시간까지 감시하며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동료 청소 노동자들의 말입니다. 예고 없이 시험을 본 뒤 동료들 앞에서 점수를 공개했다.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꼈다. 바퀴벌레 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와 반성문까지 써서 화병이 났다고 동료 청소 노동자들은 증언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헝클어진 머리 같은 거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모임을 할 때도 이제 모자를 쓰고 갔는데 모자를 끝까지 벗겼다. 계속 무안을 주고 화내면서 모자를 끝까지 벗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갑질들의 당사자로 지목된 배 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단순 미화원이 아닌 서울대 교직원으로서 대우받게 해드리고 싶었던 의도였다는 것이 배 팀장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얼토당토 않는 변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그 언론과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언론과 그분인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와 관련 A씨는 업무 강도가 크게 늘어나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배 팀장이 늘 억울하시겠네요 라며 웃은 이모티콘을 보낸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비아냥거리는가 하는 게 무슨 청소 노동자를 대우받게 해드리고 싶었다던 사람의 태도냐는 게 A씨의 성토입니다. 정말 2차 가해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는 몰랐어요. 뭐 2차 가해 얘기를만 듣다가 정말 명백하게 증거도 있는데 2차 가해를 거짓말로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도 배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보낸 문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해당 언론사는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에 배 씨가 보낸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내가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배 팀장이 우리 아내에게 보낸
그런 카톡은 자기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한테 배 팀장이 보낸 카톡 내용을 사진을 찍은 거를 보내드렸어요. 기자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까 봐 기사를 바로 내렸더라고요. 실제 해당 기사 내용은 현재 본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모 교수는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을 써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행정대학원 교수는 SNS에 이 씨의 죽음이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배 팀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를 독려하는 것이 갑질이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라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 유족 입장에선 또 한 번 2차 가해 대못이 박힌 셈인데 해당 글을 올린 교수는 배 팀장의 지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집단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진정 동참인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청소 노동자한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 시험을 본다든지 그리고 영어 시험 보고 또 성적을 공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적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고요. 빠듯한 살림과 시간에도 짬을 내 세네갈에서 15년 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 A씨. A씨는 직업에 귀천이 없듯 인권에도 귀천과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 진정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권이나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내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일 통해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참 실패자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격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관련한 얘기는 추후 후속 보도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데 대해 세무사단체에서 오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는 팻말을 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가 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재위에서 넘어온 변호사 기장 업무 대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경론 끝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성이 있어도 변호사라고 세무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상당수 율사 출신의 의원들도 이 같은 전주의 의원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각 직업의 전문성과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일을 총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헌재에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악역을 자처하겠다며 한 번 정도만 전체 회의에 계류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사위 회의 결과에 대해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기재위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넘어간 것을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며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성이나 국민 편익과 권익을 생각했을 때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납세자들이 본인의 소득이나 신고에 대한 문제를 만약 요구하거나 맡길 때 전문성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사위 추후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당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무사단체와 변호사단체가 평행선을 그으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뻥이요라는 과자를 모방한 뻥이야를 만든 과자업체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상표권 침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유명 과자 뻥이요가 네. 서울식품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과자 제품인데요. 네. 1982년 5월에 처음 출시한 이래 이제 현재까지도 네.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장수 제품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이 과자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서울식품공업 관계자들이 네. 지난 2019년에 이 뻥이요의 유사 제품인 뻥이야가 해외에서 팔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이 카피 제품을 만든 업체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국내에 판 거는 아니라는 건데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이제 법원은 카피 제품인 뻥이야를 제조 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A 업체 대표에게 네. 징역형이 이제 선고됐다라고 이제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 중소벤처 스타트업계의 경우 대기업의 미투 제품에 대항해서 네. 좀 부정경쟁 방지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제품 고유의 특성 또 이런 거와 관련한 특허권 등록하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모임 승차하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아무튼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